죽음을 뛰어넘는 목적, 그 사람이 탈북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2024년 가을, 평양 교외의 낡은 아파트. 김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중국에서 밀반입된 편지를 펼쳤다. 61년을 살아온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 탄광에서 30년을 일한 흔적이었다. 편지는 남쪽의 적십 자사에서 온 것이었다.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수십만 원을 주고 받은 편지.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소식이 담겨 있었다. 성우야, 살아있니? 엄마는 이제 84살이란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많아야 1년이라고 하더구나. 죽기 전에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편지를 읽던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953년 그가 3살 때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북으로 왔고 어머니는 남쪽에 남았다. 71년이 흘렀다. 성우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성우는 은퇴한 탄광 노동자였지만 당의 감시는 여전했다. 인민반장은 매주 가정 방문을 했고 이웃들은 서로를 감시했다. 동무,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인민반장 박순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진실의 일부만 말하는 것.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남은 지혜였다. 다음 날 성우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중국 국경을 넘으려면 최소 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로커 비용, 안전가옥 비용, 교통비, 위조 서류 비용까지. 성우에게는 아내가 죽기 전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다. 달러로 환산하면 5천 달러 정도. 나머지는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집을 팔면 당국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김동무를 소개받았습니다. 신의주 암시장 구석. 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리철민이라고 했다. 무슨 일로? 국경을 넘고 싶습니다. 중국을 거쳐 남쪽으로. 리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을 경계하며 그가 입을 열었다. 나이가 많으신데 왜? 어머니가 남쪽에 계십니다. 84세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리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1만 2천 달러입니다.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도중에 붙잡히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5천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국경을 넘어도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힐 겁니다. 성우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파트가. 평양은 안 됩니다. 너무 주목받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리철민이 일어서려는 순간 성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제발입니다. 어머니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리철민은 성우의 주름진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두만강으로 갑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비용이 적게 듭니다. 7천 달러면 됩니다. 나머지 2천은 중국에서 벌어서 주시오.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족 일당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살아서 하시오. 3주 후 성우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공식적으로는 먼 친척의 장례식에 간다는 통행증을 발급받았다. 뇌물로 100달러가 들어갔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군인, 장사꾼, 농민들.
성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과 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물었다. 20살 남짓해 보였다. 무산이요. 친척 장례식에. 저도 무산입니다. 거기서 장사해요. 여자는 밝게 웃었다. 성우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물을 수는 없었다. 조심하시오. 성우가 작게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은 없었다. 무산에 도착한 성우는 리철민이 알려준 연락처로 갔다. 작은 농가였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여자가 나왔다. 우리 선생이 보냈습니다. 들어오시오. 집안에는 이미 3명이 더 있었다. 30대 남자 둘과 20대 여자. 기차에서 본 그 여자였다. 그녀는 성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두 오늘 밤 출발합니다. 식사하고 체력을 비축하시오. 여주인은 감자와 옥수수로 만든 음식을 내왔다. 맛은 없었지만 배를 채워야 했다. 밤 10시 일행은 출발했다. 안내인은 40대 남자였다. 그는 이 길을 수십 번 왔다고 했다. 강까지 2시간 걸립니다. 소리 내지 말고 따라오시오. 순찰대가 지나가면 엎드리시오. 산길은 험했다. 61세 성우의 다리는 30분도 못 가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거칠어졌다. 괜찮으세요? 기차에서 만난 여자가 다가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요? 혜진이에요. 할아버지는? 성우요. 왜 가세요? 이 나이에. 어머니를 만나러. 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성우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안내인이 손을 들었다. 모두 멈췄다. 저 아래 계곡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순찰대다. 엎드려. 모두 땅에 엎드렸다. 성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한 명도 못 잡았네. 요즘 워낙 단속이 심해서 아무도 안 오나 봐. 그나저나 담배 있어? 불빛이 지나갔다. 10분을 더 기다린 후 안내인이 일어났다. 갑시다.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11월의 강물은 차가웠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건너시오. 떠내려가면 끝입니다. 안내인이 먼저 강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고 뒤를 따랐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적셨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성우의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발을 헛디뎠다. 물에 빠지는 순간 혜진이 그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성우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혜진의 외침. 성우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3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이제 84세가 되었을 어머니. 발이 땅에 닿았다. 중국이었다. 강을 건넌 일행은 안내인의 안내로 산을 넘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다. 안전가옥이라고 했다. 여기서 일주일 쉬었다 이동합니다.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하시오. 성우는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마셨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고열에 시달렸다. 강물에 젖어 폐렴 증세가 온 것이었다.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안전가옥 주인이 말했다. 그는 60대 조선족이었다.
약이라도 구해주시오. 혜진이 돈을 내서 약을 샀다. 성우는 사흘 동안 침대에 누워 끙끙거렸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젊은 모습의 어머니. 그녀가 3살 성우를 안고 있었다. 성우야, 엄마 잊지 마라. 꼭 다시 만나자. 어머니. 성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혜진이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오. 폐를 끼쳤소? 아니에요. 어머니 만나러 가시잖아요. 꼭 만나셔야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가족을 두고 온 것이 분명했다. 일주일 후 성우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됐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심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아직 2,000달러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양에서 일하면서 갚으시오. 한 3개월이면 됩니다. 일행은 트럭에 실려 심양으로 향했다. 밤을 타고 이동했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새벽 4시 트럭이 갑자기 멈췄다.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검문이다. 운전사가 외쳤다. 뒷문이 열렸다. 도망쳐.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고 뛰었다. 61세의 다리로 뛰는 것은 고문이었다. 뒤에서 경찰의 호각 소리가 울렸다. 멈춰라. 혜진이 성우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 쓰레기 더미, 어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 숨어요. 혜진이 쓰레기 더미 뒤로 성우를 밀어 넣었다. 곧이어 경찰들이 지나갔다. 둘은 숨을 죽였다. 30분이 지났다. 경찰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다른 일행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요? 브로커 전화번호 있으세요? 있어.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브로커가 준 중국 심카드가 꽂힌 낡은 폰이었다. 전화가 연결됐다. 어디 있습니까? 검문에 걸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위치를 보내시오. 12시간 후에 픽업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숨어 있으시오. 성우와 혜진은 겨우 브로커를 만났다. 브로커는 그들을 심양의 한 공장으로 데려갔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지하 의류 공장이었다. 여기서 3개월만 일하시오. 그러면 남은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우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깁는 일. 61세의 몸으로는 버티기 힘들었다. 밤이면 좁은 숙소에서 혜진과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잠을 잤다. 20명이 한 방에서 잤다. 화장실은 하나.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밤 혜진이 물었다. 기억이 잘 안 나오. 3살 때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따뜻했소. 엄마 품이 따뜻했던 것은 기억나오. 꼭 만나실 거예요. 고맙소, 혜진. 자네는 왜 왔소? 저는. 혜진이 망설였다. 저는 남편이 처형당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2개월이 지났다. 성우는 거의 1,500달러를 모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됐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공장에 공안이 들이닥쳤다. 모두 엎드려. 신분증 검사다. 탈북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도망쳤다. 하지만 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다. 할아버지. 혜진이 성우를 찾았다. 하지만 공안이 그녀를 붙잡았다. 신분증,
없어요. 탈북자로군. 체포한다. 성우는 혜진에게 달려갔다. 공안을 밀쳤다. 61세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공안이 성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늙은이도 탈북자냐? 네. 둘 다 데려갑니다. 성우와 혜진은 수갑이 채워졌다. 트럭에 실렸다. 다른 탈북자 15명도 함께였다. 트럭은 북쪽으로 향했다. 북한 국경으로. 트럭 안에서 성우는 절망했다. 붙잡히면 끝이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이 분명했다. 61세의 나이로 수용소에 가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저봐요. 혜진이 수갑을 보여줬다. 그녀의 손이 작아서 수갑이 헐렁했다. 조금만 노력하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려요. 미친 짓이오. 축소. 그럼 북한으로 가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시도해봐요. 혜진은 30분 동안 수갑을 빼려고 노력했다. 손목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마침내 한쪽 손이 빠져나왔다. 밤이 됐다. 트럭이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트럭 뒷문으로 다가갔다. 다른 탈북자들이 그녀를 주시했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트럭은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뛰어요. 안 돼. 자네가 먼저. 할아버지가 먼저. 순간 운전사가 뒤를 돌아봤다. 저기, 문이 열렸어.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다. 그 순간 혜진이 성우를 밀었다. 할아버지. 성우는 트럭에서 떨어졌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땅에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 정신이 아득해졌다. 잡아라. 공안들이 총을 들고 뛰어내렸다. 혜진도 뛰어내렸다. 그녀가 성우를 일으켰다. 뛰어요. 둘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옆을 스쳤다. 나무 뒤로 숨었다. 공안들이 다가왔다. 이쪽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절벽이었다. 아래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뛰어요. 미쳤소? 저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어머니를 영원히 못 봐요. 혜진이 성우의 손을 잡았다. 둘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차가운 물, 폐를 찌르는 추위. 성우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혜진이 그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둘은 강물에 떠내려갔다. 공안들이 위에서 총을 쏘았다. 총알이 물에 박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다. 30분을 떠내려간 후 둘은 강변에 올라왔다. 옷이 흠뻑 젖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불을 피워야 해요. 안 돼. 공안들이 찾을 거요. 그럼 얼어 죽어요. 혜진이 옳았다. 둘은 작은 동굴을 찾았다. 그 안에서 불을 피웠다. 옷을 말렸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다. 혜진, 고맙소.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어요. 공안을 밀쳤잖아요. 우린 가족이요. 혜진이 울었다. 성우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다행히 방수팩에 넣어둬서 작동했다. 브로커에게 전화했다. 어디 계십니까? 성우는 상황을 설명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다. 위치를 보내시오. 48시간 안에 픽업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숨어 있으시오. 공안들이 미친 듯이 찾을 겁니다. 이틀 동안 둘은 동굴에 숨어 있었다. 배가 고팠다. 산에서 열매를 따먹었다. 물은 강물을 끓여 마셨다. 이틀 후
브로커가 나타났다. 그는 둘을 차에 태웠다. 미친 짓을 하셨군요. 하지만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하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베이징까지는 20시간이 걸렸다. 검문을 피해 뒷길로만 다녔다. 성우는 차 안에서 계속 어머니를 생각했다. 84세, 시한부, 아직 살아계실까? 베이징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둘을 대사관 근처에 내려줬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더 갈 수 없습니다. 고맙소. 성우는 남은 돈을 브로커에게 건넸다. 브로커는 받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나시오. 그게 제 보수입니다. 성우와 혜진은 대사관 앞에 섰다. 높은 담장,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들어가시오, 할아버지. 혜진, 자네도. 저는 할 일이 있어요.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위험하오. 할아버지도 위험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어요. 저도 제 길을 가야 해요. 혜진이 성우를 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고맙소, 혜진. 자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소. 할아버지, 어머니 꼭 만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성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다. 도와주십시오.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다. 탈북자 한 명 도착했습니다. 5분 후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다. 성우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한국 땅이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나이는 61세입니다. 가족이 남한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십니다. 서울에 84세이십니다.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니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를 말했다. 직원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대사관에서 성우는 3개월을 기다렸다. 신원 확인 절차, 서류 작업, 건강검진,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됐다. 그 사이 성우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성우야? 정말 성우야?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도 울었다. 71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2025년 2월, 성우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71년 만에 귀환이었다. 입국장을 나서자 사람들이 보였다. 그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다. 84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성우는 달려갔다.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성우야, 성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니야. 왔잖아. 엄마 아들이 왔잖아. 어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성우가 기억하는 그 눈빛. 엄마가 항상 기도했어. 성우가 잘 살고 있길. 건강하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어머니, 저도 매일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우가 온 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6개월을 더 살았다. 그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71년의 공백을 메웠다. 성우는 어머니에게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탄광에서의 힘든 노동, 아내와의 만남, 아들의 죽음, 모든 것을 어머니는 남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전쟁 후의 가난, 성우를 찾기 위한 노력, 재혼과 새 가족, 모든 것을 성우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날 밤 인파에 휩쓸려 헤어진 거야.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용서해줘, 성우야. 용서할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성우는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성우야, 내 어머니.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를 만났으니까.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엄마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성우야, 너는 살아야 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라는 그 아가씨 꼭 찾아. 은인이잖아. 찾겠습니다. 착한 아들.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어머니는 성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을 함께 했다. 71년을 기다린 재회. 6개월의 행복. 그것으로 충분했다. 성우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탈북자들, 실향민들, 그리고 북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성우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혜진, 할아버지, 혜진이었다. 그녀도 결국 한국에 왔다. 2년이 걸렸지만 끝내 해냈다. 어떻게 찾았소? 신문에서 봤어요. 북한 음식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61세에 탈북했다는 기사.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잘 왔소. 정말 잘 왔소. 두 사람은 안 왔다. 성우는 혜진에게 음식을 차려줬다. 북한에서 먹던 그 음식들. 어머니는 만나셨어요? 만났소. 6개월을 함께 지냈소. 그리고 평화롭게 가셨소. 다행이에요. 자네 덕분이요. 자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소.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성우는 혜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혜진은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식당은 번창했다. 많은 탈북자들이 찾아왔다. 성우와 혜진은 그들을 도왔다. 일자리를 구해주고 정착을 도왔다. 성우는 매주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꽃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혜진이도 한국에 왔습니다.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 저처럼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셔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개월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성우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잘 살거라. 성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 63세의 김성호. 탈북자, 식당 주인,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 그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었다. 손님들을 맞이했다. 음식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들었다. 웃었다. 살아있었다. 자유로웠다. 행복했다.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60대 탈북인.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